취업방송이 준비한 IT 취업 관련 프로그램 이직업 이취업 프로그램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연입니다. 네, 대한민국 IT 산업에 이 한 몸 바치겠다 하는 모든 구직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네, 그리고 IT 취업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두 분도 소개해드립니다. IT 동아의 권명관 기자님, 엔터웨이 김기경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IT 산업 관련 뉴스를 전하는 시간 알아보자 IT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IT 업계의 이슈와 핫 이슈 그리고 업계 분석을 해보는 알아보자 IT 시간입니다. 자, 조영주 캐스터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알아보자 IT.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요. 국내외에서 불고 있는 핀테크 열풍에 관한 소식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자, 먼저 국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핀테크 열풍의 금융권도 이공계 모시기 경쟁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자,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핀테크가 국내 금융권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면서 은행들이 저마다 핀테크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이공계 인재들 모시기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우리은행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공계 출신 신입 행원의 비중이 전년 대비 7.1%포인트 증가했고요. IBK 기업은행의 경우 15% 안팎이던 비중이 20%로 증가했습니다. 또 하나은행은 10%에서 16%로, 금감원은 14%에서 23%로 이공계 신입 직원의 수가 늘어났는데요. 그러자 이공계 인력의 경력직 채용도 활발해졌다죠. 기업은행은 이공계 전문 인력을 지난해 25명이나 채용했고요. 우리은행도 작년 하반기에만 6명, 국민은행은 10명으로 구성된 기술금융 전담조를 신설했다고 합니다. 자, 은행권에서 이렇게 이공계 인력의 수요가 늘고 있는 건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등의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하는 데다가 이 기술금융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이공계 전문 인력의 확보가 절실해졌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뒤 이 보안 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된 점도 이러한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관련 공채에서는 IT 전공자를 우대하는 등의 기회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자, 국내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해외 소식도 한번 살펴볼까요? 해외 소식 보여주세요. 네, 다음 핀테크 열풍 국내에서만은 아닙니다.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중국의 온라인 결제 시장은 최근 5년간 계속 그 규모가 확대돼서요. 1,300조 원 이상으로 성장했는데요. 이 틈새를 삼성전자와 애플이 중국의 핀테크 시장을 잡기 위해 나섰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중국 국영카드사 유니온페이와 자오상은행 등 현지 금융기관과 손잡고요. 현지 업체들에게 밀리고 있는 스마트폰 점유율을 회복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유니온페이 애플리케이션에 카드 정보를 저장해서 간편하게 결제하는 시스템 NFC, 자, 근거리 무선통신 결제 서비스를 내놨고요. 또 모바일 쿠폰 지갑이라 불리는 삼성 월렛 서비스, 그리고 자오상은행과 손잡고 모바일 결제 서비스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맞서서 애플도 앱스토어에 유니온페이 결제 서비스를 추가하면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중국 소비자들이 간편한 결제 시스템을 원한다는 것을 고려해서요. 유니온페이와 제휴를 맺고 기존의 번거로움을 없앴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삼성과 애플이 중국의 핀테크 시장에 주목하는 이유는요. 국토가 넓다 보니 서비스 인프라가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중국의 열악한 신용카드 사용 환경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 보실까요? 결제 단말기 설치 매장에도요, 해외 신용카드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있고요. 또 국내 카드 사용 시에도 매번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자 핀테크로 확산된 간편 전자결제가 주목받으면서 그 보급률이 급속도로 증가한 겁니다. 시장 규모가 이미 세계 최대 수준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중국의 제3자 결제 시장 규모는 앞으로도 그 성장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핀테크 관련한 국내 그리고 해외 소식을 다룬 알아보자 IT였습니다. 네, 정말 핀테크가 전 세계적인 열풍이네요. 금융권의 올해의 화두라고 하는데 나라별로는 핀테크를 생활에 적용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좀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자님?
예, 뭐 전반적인 상황의 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약간 좀 안 좋은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아직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IT 네. 강국인 건 맞는데 핀테크 분야에서는 절대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 해외의 서비스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약간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요거는 뭐 여러 가지 통계를 좀 근거한 데이터이긴 한데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개인에 따른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최고 언제나 달한다라고 네. 말씀을 네, 네.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도 알고 계시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예. 그거에 기반해서 사용자들이 언제든지 인터넷에 접속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PC라든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타 국가보다는 좀 더 근접성이 높았죠. 그렇죠. 네.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러지는 못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네. 그러면서 이제 금융이 IT로 같이 접목이 되고 이동통신이 많이 확대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겪었던 어떤 인터넷의 그 근접 속도가 해외에서 빠르게 최근에 올라왔던 거죠. 네. 그러면서 약간의 발전돼 있는 환경 자체가 조금 달랐던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약간 그 해외에서는 핀테크의 선두주자를 영국으로 좀 봅니다. 네. 아, 그래요? 과거에 그 20세기 초반부터 영국에는 약간 금융산업이 많이 몰려 있었어요. 예. 뭐 대표적인 뭐 바르클레이즈라는 어떤 커다란 금융회사도 있고 뭐 마스터카드도 본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약간 금융업계의 큰 은행들, 금융업계 종사 업체라고 한다면 영국에 좀 그 런던에 지사를 두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럼으로 인해서 핀테크가 자연스럽게 발전이 된 거고요. 이걸 이제 따라가고 있는 게 미국과 중국인데 아. 그래도 약간은 영국보다는 좀 미쳐 있는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은 뭐 월스트리트라는 어떤 큰 금융 네. 거리가 있고 이제 실리콘밸리라는 어떤 IT 그 융합지가 있는데 거리상으로 약간 좀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둘이 만나서 약간 좀 핀테크를 활성화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았냐라는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었고 네. 그리고 그 중심이 어디에 있었느냐의 차이가 좀 있었어요. IT 기업의 중심이 있었냐 은행의 중심이 있었냐의 차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서 먼저 접목을 하고 발족시켰냐의 차이였던 거고. 근데 다만 한 가지 이 세 국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세 국가는 정부가 좀 규제를 많이 풀어줬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간편 결제가 되게 많이 방금 전에 그 뉴스에서도 보셨지만 네. 간편하게 결제하는 게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간편하게 결제를 하려면 어떤 카드라든가 통장 정보 같은 것들을 그 안에 인증을 해야 저장해야죠.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금융법상 그게 불가능한 맞아요. 상황이에요. 모든 예. 어떤 통신 보안 절차 모듈이 필요한 환경이거든요. 네. 뭐 액티브엑스 얘기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애초부터 발전되어 있던 형태가 좀 달랐던 거죠. 맞아요. 그쪽에서는 카드나 이런 정보를 입력을 해도 돼. 보안 인증은 우리가 해줄게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애초에 결제할 때부터 본인 인증을 해야 된다라는 환경에서 발전해왔기 때문에 그 차이가 약간 좀 지금의 환경이 이르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 때도 그러게요. 금융 규제를 정말 전례 없는 수준으로 혁파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죠. 맞습니다. 네. 다만 이제 뭐 현 정부를 옹호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환경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전을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엎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뭐 표현이 좀 격할지는 모르겠지만 액티브엑스 근간이 되어 있었던 보안 모듈은 너무 불편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뭐 하나 은행 결제 한번 하려면 공인 인증서부터 깔아야 시작해서 되고. 키보드 보안 모듈 그리고 맞아요. 본인 인증 모듈, 암호화 모듈 이 모든 것들을 PC에 전부 다 설치를 하고 네. 또 결제 절차 다 비밀번호 입력 여러 번 결제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하나에 간소화한 거거든요. 저희가 좀 이따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이 보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방책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접목을 좀 잘 시켜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현재로서의 우리나라의 핀테크는 그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어쨌든 핀테크 관련된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재빠르게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은 IT 관련 취업처, 이 핀테크 관련 취업처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예, 물론입니다. 뭐 핀테크라는 걸 아시겠지만 이제 금융산업과 IT 산업의 뭐 어떤 융복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융복합이 일어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부수적으로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성장하다 보면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되고 네. 그리고 또 새로운 포지션들이 생기고 그에 따른 또 채용 그리고 그런 전문 지식 갖고 있는 사람들의 수요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는 사람들을 찾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써보게 되고 네. 그러다 보면 채용에 대한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 좀 늘어나고 사실 금융 IT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들도 이렇게 시너지들이 생기면서
관련해서 많은 그 포지션들이 진행이 될 거고 특히 IT는 그런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서비스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IT가 빠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네. IT 기술을 갖고 있는 인력들은 앞으로도 많은 그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모든 분야가 이제 컴퓨터 없이 일을 할 수가 없는 시대잖아요. 네. 뭐 전기, 석유, 가스 등 모든 연료가 들어가는 분야도 IT와 연계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IT 관련 취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IT 종사자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성공적인 이력서 작성법 꿀팁 드리고 갈게요. 함께 네. 보시죠. 자, IT 종사자를 위한 튀는 이력서 작성법. 잡다한 내용은 과감하게 정리하라. 읽는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라. 이 눈길을 끄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언급하라. 스스로를 매력적인 상품으로 포장하라. 이력서를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하라. 지나치게 겸손할 필요는 없다. 거짓말 하지 마라. 너무 많은 정보를 담지 말라. 자, 이렇게 8가지인데요. 자, 내가 현재 준비해둔 이력서에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혹은 부족하거나 뭐 너무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고요. 성공을 부르는 이력서 꼭 작성해 보시길 바랄게요. 덧붙여서 제가 김기경 이사님께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요. 네. 이렇게 이력서를 작성하시면 뽑으시나요?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완벽히 구현해낼 수 있다면 네. 서류 통과는 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희망적이네요. 예. 예. 자, 이제 면접을 또 잘 보는 일이 남아 있겠는데요. 네. 어쨌든 일단 이력서를 잘 써야지 통과를 할 수가 있으니까 나만의 차별화된 이력서 작성법 잘 알아두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 핀테크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점점 많은 곳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취업처들도 늘고 있습니다. 자, 국내 핀테크 회사들 어떤 곳들이 있고 어떤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자, 알아보도록 할게요. 공약 IT 취업 함께 하시죠. 네, 공약 IT 취업 코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핀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상황이 어떤지 알아볼게요. 김기경 이사님, 핀테크 관련된 회사들,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종류에 따라 일단은 이제 모바일 결제 플랫폼 기업, 그다음에 네. 전자 결제 대행 업체, 그리고 그 핀테크와 관련된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 이 3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모바일 결제 플랫폼은 다들 아실 만한 기업들입니다. 다음 카카오, 네. 카카오톡, 그다음에 네이버의 라인. 예. 이게 뭐 소위 말해서 게임도 그렇고 어떤 핀테크라는 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기본 플랫폼. 역으로 치면 플랫폼 같은 네, 그런 네.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고요. 그다음에 전자결제 대행업체라고 하는데 뭐 들어보신 기업들일 겁니다. 다날이나 뭐 네. 페이지 이니시스. 쉽게 말하면은 이제 그 결제하는 집을 곳. 그 네. 결제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대행을 해주는 업체인데 그렇죠. 예, 그런 기업들이 많이 이제 그 각광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다날이나 사이버 결제 이런 건 저도 실제로 사용을 해봤고 또 많이 들어봤던 데인데 최근에 이 기업들이 핀테크 관련해서 주식이 엄청 상한가를 쳤다고 들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사님?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이제 결제나 송금을 하는 걸 넘어서 ITC가 결합된 서비스를 넘어서 인터넷 전문 은행을 설립할 그런 지경에 와 있다고 합니다. 사실 말씀해 주셨죠, 기자님께서. 네. 우리나라는 조금 어떤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좀 뒤져 있기 때문에 빨리 따라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건 아닐까요? 뭐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뭐 복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일단 옆 나라 중국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영국이나 미국은 워낙에 좀 많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예, 바로 그렇죠. 옆에 있는 나라를 좀 놓고 얘기를 해봅시다. 네. 중국의 알리페이가 가장 뭐 유명한 여러 가지 간편 결제를 얘기를 하는데 네. 알리바바가 그 불과 얼마 전이었어요. 9월 19일 날 미국 그 뉴욕 증권거래소에 네. 상장하면서 네. 시가총액이 얼마로 상장을 했을까요? 숫자에 약해가지고 혹시 아시나요? 전 이걸 셀 수도 없을 것 저도요. 같은데 네. 시가총액이 242조 원입니다. 2사 2조요. 뭐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러게요. 금액입니다. 네. 와닿지가 않네요. 예. 여러 가지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핀테크는 미국에서 가장 핫한 분야로 많이 떠오르고 있고, 뭐 애플이라든가 미국에서의 어떤 그 자국 내 기업에서 힘이 있는 여러
기업들이 뛰쳐들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좀 여건을 보면 중국의 그 모바일 인터넷 인구가 한 5억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전체 인터넷 이용 인구 중에 한 81%가 모바일로 또 인터넷 접속을 하고요. 그만큼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고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한 6억 8천만 명으로 또 증가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우리나라하고는 거의 네, 뭐 거의 인해 전술에 가까운 그렇죠, 분야인데 그렇죠. 그전에는 너무 불편했습니다. 접속하는 게, 이용하는 게. 더군다나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없다시피 했던 게 중국의 현실이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더 이상 중국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알리바바가 등장하면서 중간에 대응을 해주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던 알리바바가 어떤 신념과 어떤 기조를 가지고 맞아요. 핀테크를 접목하고 있고 네. 모바일 거래를 접목하는지를 말씀드렸죠. 예. 그만큼 그 시장 잠재력이 커다라는 것을 미국에서 인정을 해줬고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네. 정부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민간이 같이 움직이면서 더 그 시너지 효과는 커질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아마 곧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규제만 조금 풀린다면 네. 아마 중국을 곧 따라잡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하고요. 네네. 사실 근데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은행 설립이라든지 인터넷은행 설립에 굉장히 많은 자유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핀테크가 더 활발하게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예전에는 오히려 제재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상황에 처해 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빠르게 설득이 됐고 빠르게 움직이게 됐고 세계의 여러 가지 자금력이라든가 투자처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네. 만들어진 거죠. 이건 뭐 여러 가지 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이라는 파워가 워낙에 좀 인적 자원이 많다 보니까 해외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나 구글 같은 거대 메이저 기업이 중국 시장을 공략한다고 했을 때 중국은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할까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 내수 시장을 키워야 하는 어떤 예. 그런 게 됐던 거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걸 한다면 글쎄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해외 자본이 많이 유입이 되어야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맞물리면서 자연스럽게 발전이 돼가고 있었던 거고요. 네. 보안에 대한 문제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네네. 그 보안에 대한 문제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영국,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기술을 모두가 공유하고 모두가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준비만 잘해 놓으면 빠르게 접목할 수 있는 것이 또 보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여건 자체가 상당히 좀 잘 맞물려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톱니바퀴가 보안과 핀테크와 금융과 IT가 여러 가지로 맞물려가면서 네네. 중국의 성장을 좀 많이 도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자, 우리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따라야 가능하겠죠. 핀테크라고 하면 기술 분야도 빼놓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김기경 이사님, 우리나라에도 이 핀테크 관련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들 많이 있죠? 예, 물론입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그 모바일 플랫폼 기업 네. 그리고 또 이제 전자지불 결제 관련 기업 그 외에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 신기술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네. 뭐 신기술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그 근거리 무선 통신이라고 하는 NFC, NFC, 기술을 네.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NFC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무선 통신의 환경이 되어야겠지만 예. 그거를 이제 수신하고 혹은 이제 전달할 수 있는 뭐 관련 안테나라든지 아니면 그 인식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이 신기술이 특성상 그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그리고 과거에 보면은 이제 스마트폰이나 그 휴대폰 그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업들의 안테나나 혹은 관련 칩들, 멀티미디어 칩들을 만들던 기업에서 이제 본인들도 이제 스마트폰 그리고 2G폰에서 3G폰 스마트폰이 넘어서 이제는 먹고 살 것들을 개척하다 보니까 네. 그런 쪽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아모텍이라 아니면 에이스테크 같은 그 과거에 이제 그 스마트폰에 안테나를 만들던 기업들이 그 무선통신 모듈인 NFC의 어떤 안테나나 그런 관련 기술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후에도 그런 것들의 솔루션,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에 들어간 또 솔루션이 필요로 한데 네. 그에 관련된 뭐 이루온이라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유비벨럭스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고요. 네. 이런 기업들이 사실 이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네. 실제로 상장된 기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말씀 아까 주식 얘기하셨지만 몇 배씩 이렇게 예, 그 주가가 상승된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미리 사놨어야 됐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예. 특히 대학생들이 취업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사실 조금만 검색해 보면 기술력이 있고 그리고
복리후생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뭐 출퇴근도 되게 편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카페테리아 가면 김밥이나 빵 같은 것들도 이렇게 자유자재로 그래요? 먹을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그 스튜디오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근무 환경이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잘만 찾으시면 그 실속 있고 진짜 돈도 많이 주시고 그다음에 복리후생도 아주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네, 구글 같은 그런 숨어 있는 진주 같은 기업들이 많다고 하니까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하시면서 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카카오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뱅크월렛 카카오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 뱅컬렛 카카오 얼마 네. 전에 카카오톡에서 그 이모티콘을 나눠주면서 엄청나게 광고를 했습니다. 예. 네, 이거 줄여서 뱅카라고 부른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예, 요새 그 줄여서 말씀하시는 유행이잖아요. 게 유행이지 네, 않습니까? 뱅카. 그거 네. 뱅카라 그랬는데 못 알아들으시면은 이제 구시대 취급받습니다. 네, 잘 알아둬야겠어요. 예. 네. 그 이 서비스가 어떤 거냐면 이제 네. 시중 이제 16개 이제 은행이 있으신데 그 16개 은행들과 제휴를 해서 그 간편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뱅카는 이제 충전형 그 선불 카드 이제 뱅크머니 네. 그리고 은행이 발급하는 이제 현금 카드를 이제 스마트폰에 넣은 것처럼 이제 체크카드 같은 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맞아요. 스마트폰에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런 모바일 지갑 서비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관리하는 그 감독기관이 이제 금융결제원인데 예. 금융결제원의 어떤 감독하에 16개의 시중은행과 그 IT 기업인 이제 다음 카카오가 이제 소위 말해서 합의하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드셨고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가상가제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이제 이체를 할 수 있고요. 1인당은 한 10만 원 정도입니다. 네네. 그리고 가맹점에서 이제 ATM 출금도 가능하고 네. 이제 곧 이제 신용카드와 그 연동을 해서 이제 바로 신용카드처럼 결제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출시 한 달 만에 한 50만 명 정도가 가입을 했고요. 현재는 뭐 거의 100만 명 이상 이렇게 가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서로 가입한 사람끼리만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가입해서 아쉬워요. 보내면 이제 카카오톡으로 관련 메시지가 뜨고 네. 그걸 통해서 설치를 해야 그런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옛날에 게임 같은 데 보시면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하트 같은 거 날라오면은 네. 뭐 원치 않는데도 자꾸 날라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은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불편함을 조금 좀 개선한 그 중인가요? 예, 기업이 있습니다. 어. 네, 이미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다음 카카오처럼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 비바 리퍼블리카라는 네. 기업이 들어보셨습니까? 네. 못 굉장히 들어봤어요. 생소하죠? 예, 못 들어봤어요. 예, 어. 이 비바 리퍼블리카는 뭐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그 1년 남짓 됐는데요. 네. 예, 그 최근에 설립된 그 핀테크 전문 기업으로서 이제 이 비바 리퍼블리카라는 말이 공화국 만세라는 뜻입니다. 아, 이름 옛날 특이하다 했는데. 예, 그런 18세기 이제 뜻이었군요. 프랑스 혁명 때 아. 구호랍니다. 이제 아하. 공화국 만세. 뭐 쉽게 말하면 어떤 기존의 어떤 잔재로부터의 자유 네, 뭐 이런 거를 상징적이네요. 네. 의미하는 기업이신데 기본적으로 다음 카카오 뱅크월렛 카카오와 비슷한 결제 시스템입니다만 조금 더 간편합니다. 1분 안에 그 가입이 끝나고 3단계 안에 이체를 이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이면서요. 더 중요한 거는 네. 돈을 받을 사람은 이 시스템에 깔려 있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기능은 있지만 보안이나 이런 아니면은 그 지급 방식에서 좀 안전성이 이제 없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 부분들에서 좀 그 의구심이 있고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할 텐데 네. 다행히도 그 양방 채널을 통한 어떤 보안성을 확보를 해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대기업에서 뛰어들어서 하고 있는 회사들도 좀 있잖아요. 네, 뭐 네. 들어보시면 아실 만한 예를 들면 통신사들 예, 네. 예. SK, KT, LG U+는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여러 기업들과 제휴도 하고 그런 관련 기술들을 이제 갖고 있는 기업들을 인수합병하기도 합니다. 네. 한 예로 이제 그 SK 플래닛과 SK 텔레콤은 이제 그 SK 플래닛이라는 기업은 아시죠? 네, 그럼요. 알죠. 네, 11번가나 T맵, 뭐 네, 실업 이런 거로 유명하죠. 얘기를 하셔야 일반인들이 잘 아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서비스를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SK 플래닛입니다. 아. 예, SK 플래닛이 그 SK텔레콤의 자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통신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너지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네. 플래닛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모바일 기술과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기획하신 능력, 그 다음에 이제 그 SK텔레콤의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토대로 미국 시장을 지금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 예, 네. 미국에서 보시면은 그 실리콘밸리에서 개발한 이제 샵킥이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들어봤어요. 예, 네. 네. 이 샵킥이라는 기술이 이 갖고 있는 기술이 뭐냐면, 네. 그러니까 주파수를 활용해서
사용자가 상점 내를 카트를 끌고 돌아다니면 그런 정보들을 다 인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식료품장에 지나가면 어떤 제품들이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게 메시지로 옵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필요한 제품들을 사거나 그리고 그걸 샀을 때 자동으로 포인트가 적립이 되고 이런 것 기술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서비스인가요? 예, 미국에서는 네. 실제로 2012년도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그 서비스였고요. 예. 이걸 토대로 SK 플래닛과 이시 미국의 이제 미국 시장 본인들이 갖고 있는 11번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유통망이라든지 그런 쇼핑몰의 그 노하우를 이식을 해서 미국 시장을 진출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거 실업 맞아요. 잘 실업 다운받아서 서비스. 네,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맞아요. 요거 얘기도 좀 해주세요. 예, 뭐 비슷한 실업은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실업은 거기 실업과. 그런 부분들보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그 흩뿌려져 있는 포인트라든지 아니면은 그 지갑 같은 것들을 소위 말해서 간소화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새 뭐 그 원래 서비스라 그래서 네. 이를테면 카드 갖고 다니다 보면 지갑이 뚱뚱해져서 특히 여자분들 맞아요. 이렇게 얇은 옷 입고 다니신 분들은 굉장히 좀 곤란한 번거로워요. 상황들이 네. 지갑이 있는데 안 잠길 정도로 제휴카드라든지 예, 맞습니다. 쿠폰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공감합니다. 네. 예, 어쩌다 지나가다 해도 꼭 포인트를 찍게 되고 그걸 맞아요. 버릴 수도 없고 뭐 네.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사실 굉장히 지갑이 두꺼워서 고생을 했는데 요새는 정말요? 네. 예, 요새는 안주머니에 살짝 넣어도 모를 정도로 그 아예 지갑이 지갑 안 줄어드는데 들고 다니기도 하잖아요, 요즘에는. 맞아요. 예, 아직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저도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많은 결제, 그 포인트 적립을 할 때 그 이미 제공된 모바일 원래 서비스라든지 그런 그 카카오뱅크, 그 뱅크월렛 카카오 이런 것들을 저 활용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그 지갑 꺼낼 일이 잘 없습니다. 아,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LG 얘기를 해볼게요. LG CNS 같은 경우에도 간편 결제로 좀 유명한데 네네. 예, 지금 카카오 쪽이랑 연관해서 또 새로운 서비스 하고 있잖아요. 예, 네. 실제로 그 뱅크월렛 카카오시나 카카오페이 같은 네. 그 간편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보안이 이제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사용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간단하게 뭐 이렇게 비밀번호 몇 개 누름으로써 그 거래가 되지만 실제로는 그런 기반에는 이런 보안이 확보된 어떤 시스템이 네. 일반인들이 보지 않는 시스템들이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그 말씀하신 LG CNS의 그 엠페이라는 그 간편 맞아요. 결제 솔루션은 지금까지 그 개발된 여러 가지 해외 결제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보안을 자랑을 하고요. 네. 그 이런 것들을 이제 금전 거래가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런 인증 기준이 있습니다. 인증 기준이 보안 그 가군, 나군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수 등급이 이제 보안 가군을 획득했고 가군이 제일 좋은 건가요? 예, 지금 이 엠페이가 유일한 그 인증받은 기술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LG CNS까지 살펴봤는데 또 있잖아요. 삼성전자의 삼성 월렛. 이것도 얘기를 해주세요. 예, 삼성전자는 뭐 아시다시피 실제로는 그 스마트폰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반도체 이런 것들도 있지만 네. 요새 가장 그 각광받는 있는 부분들이 스마트폰이고 스마트폰이죠. 예. 삼성 스마트폰이 점유율이 애플을 앞선 지는 한참 됐습니다. 아시죠? 네. 그럼 그만큼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휴대폰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활용을 아무래도 많이 하시겠죠. 그럼요. 네. 예, 여기에서 이제 삼성 관련 금융 이제 그룹들이 있는데 거기서 개발한 이제 삼성 월렛, 그다음에 뭐 옐로페이 뭐 이런 것들을 그 소위 말해서 그 스마트폰에 넣음으로써 그 지갑도 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간편 결제도 할 수 있고 나중에는 뭐 신용카드 기능까지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G 네. 네, 사실 그 애플에 대항해서 나온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애플은 애플페이라고 해서 예. 그 근거리 무선 통신 맞아요. NFC를 활용한 어떤 결제 시스템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 네. 삼성도 사실 NFC 기술이 있습니다 폰에. 음. 근데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 솔루션이나 어떤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 예. 제가 너무 궁금해서 먼저 튀어나와 버렸는데 개인적으로 LG U 플러스 묻고 싶었어요. 저는 네네. 항상 이 액티브 X랑 공인 인증서를 정말 기피하는 사람이고 너무 귀찮아하는데 이게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기사님. 예, LG 플러스에는 페이나우라는 시스템이 좀 네, 있는데요. 페이나우요. 예, 말씀하신 액티브엑스라든지 공인인증서 사실 폰을 한번 바꿀 때마다 그거를 다시 깔고 지우고 네. 뭐 등록하는 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스마트폰 하나로만 그게 가능하면 괜찮은데 컴퓨터가 옆에 있어야 가능하죠. 그렇죠. 그걸 어떤 정보를 알려줘서 거기서 또 이제 스마트폰에 인증하고. 인식을 하고 이렇게 돼야 아, 되기 네.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 페이나우라는 시스템은 이제 자체 로그인 인증 한 번만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한 번의 그 인증만으로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다음 기업이 있어요. LG 이니시스. 네. KG 이니시스. 네, KG. 죄송합니다. KG 이니시스. 네. 이 기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세요. PG사라고 하죠. 전자결제 전문 기업 이제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기업인데 그 KG 이니시스는 사실 그 많은 가맹점이 있어요. 이제 그 무려 이제 1,600만 결제 고객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가맹점이 무려 10만 개입니다. 맞네요. 굉장히 그 많네요. 웬만하면 다 만나실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네, 돼요. 저도 사용해봤어요. 예, 이런 인프라를 기반으로 그 본인들도 이제 아까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뭐 옐로페이와 아니면 페이나와 같이 이런 그 결제 서비스, 간편 결제 서비스를 좀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그 KG 이니시스의 강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만 개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가맹점. 그리고 네. 그건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 현금 없이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점점 더 편리해지겠네요. 그 근거리 무선 통신 NFC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 해외에서는 일단 NXP 반도체, 그다음 브로드컴, 뭐 일반인들에게는 약간 생소할 수 있지만 그런 기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전 세계 한 80% 정도를 독점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IT 하면 또 그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후발주자긴 하지만 굉장히 좀 빠른 일미 갖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굉장히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또 장점하는 또 엄청 빠르지 않습니까? 네. 그 기술력을 많이 쫓아갔고요. 실제로 과거에는 이제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관련된 그 멀티미디어 칩을 개발하던 기업들이 그런 기반 기술을 가지고서 그 NFC 칩을 도전하고 있고요. 가시적인 성과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많은 기업들을 알아봤습니다. 핀테크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구직자들에게는 희소식이잖아요. 들어갈 네. 곳이 많다는 거니까. 자, 핀테크 관련 기업들에서는 도대체 어떤 인재를 찾고 있는 걸까요? 그 핀테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금융과 IT를 이제 그 통합한 융복한 네. 한 기업이기 때문에 금융만 알고 있는 사람과 IT만 알고 있는 사람이 같이 일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날까요? 아무래도 좀 따로 놀겠죠. 예. 같이 아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쉽게 말하면은 예. 그 영어권이지 않은 한국 사람과 일본인이 영어로 얘기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예. 완벽한 대화가 커뮤니케이션은 안 어렵겠죠. 되죠. 예. 근데 그 두 개를 다 완벽히 알고 있는 사람이면 어떨까요? 대화가 잘 되겠죠. 예. 이해가 쉽고. 그래서 네. 금융과 IT를 다 알고 있는 그런 인력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거고요. 네. 그거에 대한 기술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컨텐츠, 금융 지식이라는 게 어떤 예를 들면 뭐 대출이라든지 아니면은 파생 상품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이해와 이걸 어떻게 IT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 그러니까 금융 컨텐츠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핀테크가 이제 IT 그리고 이제 모바일 그리고 이제 금융 그다음에 소셜 네트워크까지도 굉장히 지금 커져나가고 있는데 그런 근간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제 쉽게 말하면 실시간으로 그리고 빠르게 네. 그리고 많은 데이터를 이제 그 실시간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이제 소셜 네트워킹이라든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뭐 크라우드 그렇죠. 펀딩과 같이 그런 신지식들을 좀 이해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그 니즈도 많이 필요로 할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생기는 규제나 보안에 대해서 발빠르게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기껏 개발했는데 법적으로 규제가 돼서 활용을 못 한대요. 아유. 예, 그러면은 무용지 기업 뭐죠? 입장에서는 돈만 날리고 네. 이제 활용할 수 없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예. 그리고 그걸 하다 보면 꼭 소위 말해서 훔쳐가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네네. 예, 해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럼요. 결제하는 것들을 중간에 이렇게 가로채는 하이제킹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분명 내가 돈을 인출했는데 그 통장에는 돈이 없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생깁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사람들을 화이트 해커라고 합니다. 예. 뭐 화이트 해커요. 네, 블랙 해커라는 말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해커는 좀 나쁜 의미로 쓰이고요. 네. 이제 그 화이트 해커는 그런 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 예. 이제 그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런 것처럼 맞아요. 네, 그런 분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기술력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은 그걸 갖고 있는 기업들이나 인력들을 활용하면 좋겠죠. 네. 그러다 보면 그런 기업들을 잘 찾아서 경쟁력이 있는지 검토를 할 수 있는 인력, 그리고 그런 걸 인수합병을 할 때 인수합병을 좀 그런 기업들을 싸게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를 싸게 살 수 있는 인수합병이 가능한 역량 있는 사람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들,
그런 부분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보안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화이트 해커의 필요성이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이제 핀테크 관련 산업이 발전하다 보면요. 권 기자님께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세요. 핀테크 산업이 금융이랑 연관이 돼 있으니까 보안 문제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네, 뭐 아까 전에 이제 처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발전되어 온 환경 자체가 달라지면서 보안에 대한 인증 절차도 조금 많이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이사님이 계속 많이 말씀을 해주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간편하다, 간편 결제, 비밀번호 한 번, 네. 공인인증서 한 번만 입력. 이 모든 게 결국은 그동안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절차가 복잡했다라는 걸 증명해주는 사례거든요. 맞아요. 이걸 이제 조금 약간 이제 해외와 국내의 결제 방식의 좀 차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한국에서는 일단 그 모바일 인터넷 거래를 한다면 스마트폰이 아니라 네. PC를 약간 아직까지 기준을 두고 봐야 돼요. 네. 스마트폰에서도 결제가 많이 활성화되긴 했습니다만 PC에서 결제하려면 여러 가지 모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막 필요하죠. 네. 액티브엑스. 그게 일단은 네. 사용자가 설치를 해야 합니다. 맞아요. 법상으로 그 네. 모듈은 그 PC에 설치가 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해외에서는 그 사용자한테 그런 어떤 모듈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절차가 없습니다. 간단한 예인데 네. 그 혹시 뭐 아이폰 사용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이폰을 사용할 때 그 안에 앱스토어에 결제를 할 때는 카드 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오픈마켓이나 뭐 여러 가지 그 PG사 결제 대행사의 카드 번호를 애초에 입력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말 단순한 차이인데요. 아, 그러네요. 카드 번호를 입력하면서 그 사람의 정보가 유출된다는 거 방지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제할 때마다 카드 번호를 입력해야 되고 결제할 때마다 그 통장의 어떤 계좌번호를 새로 생성해서 받는 맞아요. 여러 네. 가지 그러니까 그런 단계로 발전을 해온 게 우리나라의 그 모바일 보안이었던 거죠. 해외에서는 환경이 정말 다르네요. 약간 다릅니다. 예. 해외에서는 그래서 애초에 본인 인증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인 거 아니냐라고 이제 간편히 절차가 된 거고 한 번 카드 정보를 받았으면 그쪽에서 이제 관리가 되는 거죠. 이제 문제는 여기서 터집니다. 그럼 과연 아까 전에 해커라고 말씀하셨는데 해커 화이트 해커 관계는 해커는 뚫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화이트 해커는 뚫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거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100%의 실력을 가진 화이트 해커라도 네. 해커한테는 당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로서의 IT 발전의 구조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래서 예. 여러 가지 보안책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게 우리나라 이제 뭐 비밀번호나 2차 인증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만 해외에서는 그래도 뚫린다라는 거를 이제 인정을 한 거죠. 네. 그래서 FDS라고 프라우드 디텍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상 감지 금융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이 뭐냐면 최근에 들어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뭐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얘기도 과거에 잠깐 했었는데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한 것을 맞아요. 다 데이터화해서 만든다고 하잖아요. 네. 이거를 수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영주 씨가 약간 20대에서 쇼핑을 평소에 한다. 네.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보통 어떤 물건을 주로 사고 이 카드 결제액은 얼마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와. 그게 빅데이터로 이제 분석이 되는 이거를 거죠. 계속적으로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죠. 그런데 예. 어느 날 갑자기 영주 씨가 뭔가를 결제를 하는데 네. 100만 원짜리 뭔가를 한 번에 샀는데 기존에 사던 물품도 아니에요. 패턴이랑 다르게 움직였다는 다르게 거죠? 움직였다는 뜻이고 그걸 서버에서 감지를 하는 거죠. 아. 그게 이제 페이팔이나 애플페이 이런 곳에서 접목이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사용자 PC에서는 간단하게 결제를 하되 네. 뭔가 이상 움직임이 발견이 됐을 시엔 서버에서 감지를 해서 과연 이게 맞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2차 결제를 물어보는 거죠. 네. 우리나라 같은 관계는 그걸 애초에 물어보는 단계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해킹이나 어떤 그 결제 시스템,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네. 뭐 이거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사용자한테 책임을 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맞아요. 본인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결제하신 거 아닙니까? 뭐 악성 코드에 본인이 감염되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 이런 네. 식으로 몰려가는 경우도 있는데 해외에서는 사리 분별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서버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 책임을 물리면서 많이 발전이 실제로 2002년도인가에 그 페이팔이 해킹 때문에 네. 한 달에 10억 원 정도가 피해를 당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사용자가 아니라 본인들이 부담을 하면서 아. 이스라엘 FDS 기업을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쪽에 그렇군요. 발전이 된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은행권의 이런 인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문제시 네네. 됐는데
그렇게 제대로 해결된 것 같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막 발전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핀테크에 접목되어야 하는 보안의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이게 아니냐라고 최근에 들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행위 패턴 분석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네.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고 또 탐지하고 뭐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네.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감시를 하는 시스템이 상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이런 기술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약간 먼 얘긴 합니다만 웹하드라는 얘기 혹시 아시나요? 알죠. 사용해봤죠. 거기서 약간 좀 불법 동영상이 많이 유통이 되는 일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애초에 업로드하는 사람의 데이터 파일을 분석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커리큘럼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색상 같은 거를 분석을 해서 네. 아예 차단하는 기술을 우리나라도 갖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이런 기술들, 이것들을 가지고 빅데이터를 마찬가지로 접목시킨 다음에 행위 패턴 분석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먼 얘기긴 한데요. 빅데이터 기술이 갖고 옴으로 인해서 분석할 수 있는 현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지난해 초에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마운트국스가 또 해킹 당해가지고 폐쇄하고 파산했다는 얘기 들었었고요. 네. 또 최근에는 이 비트코인 거래소 같은 거래소인데 비트스탬프가 또 해킹 당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만큼 보안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금융업계에서 이 부분 많이 보완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맞아요. 흘러갈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런 빅데이터를 미리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런 나쁜 일들을 막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관련 분야에 대한 취업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안 얘기했었잖아요. 보안 관련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것 같은데 자, 어떤 회사들이 있고 취업 전략은 좀 어떻게 되는지 김기용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예,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한 도둑을 10사람이 못 막는다. 네. 그 방금 전에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리 좋은 그 방지, 그 보안 기술이 있어도 사실 뚫리기 마련입니다. 네. 다만 늦게 오랫동안 안 뚫릴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 게 이제 가장 최선의 방책이고요. 그렇죠. 사실 기본적으로 그 모순과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만들어 놓으면 뚫리고 절대로 뚫릴 수 없는 것은 없고 반대의 경우도 없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기술을 업데이트하고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 사실 많이 있습니다. 네, 어디예요? 들어보시죠. 안랩이라고 아시죠? 네, 과거에는 알죠. 이제 안철수 연구소라고 네, 하는 기업이신데 알죠. 사실 그냥 백신 프로그램 정도만 잘 알고 있지만 맞아요. 사실 안철수 연구소가 그런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그 모바일 보안이라든지 웹 보안 솔루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보안 솔루션이라는 게 뭐 핀테크에도 중요하지만 게임, 어떤 가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에는 필요하고 있는데 네. 뭐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안철수 연구소와 같은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파수닷컴이라는 기업이 있으신데 네. 사실 보안 문서 쪽을 굉장히 좀 기술력 갖고 있던 기업이에요. 아. 이런 기업들이 데이터 보안이라든지 그 소프트웨어 보안 사업에도 진출하면서 뭐 굉장히 많은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약간 특이한 기업이 있는데 그 싱크풀이라는 기업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아까 잠깐 예. 주식 얘기를 하셨는데 원래는 주식 커뮤니티였던 기업이에요. 주식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이 좀 많이 가라앉으면서 네. 이제 그런 거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주식을 분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를 기반으로 어떤 솔루션 회사로 변신한 케이스입니다. 네. 굉장히 좀 특이한 사례죠. 그러네요. 거기서 이제 네. 그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이제 그 소위 말해서 협약을 해서 이제 카드터치 인증 솔루션을 이제 했고요. 네. 핀테크 인증 기술 1호로 이제 등록이 되었습니다. 어. 그래요? 네. 그 외에도 어떤 뭐 기업이 있을까요? 말씀하셨지만 이제 네. 그 보안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정보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관제 시스템이 중요한데 그 예를 들면 통합 보안 관제 시스템과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한솔 넥스지라든지 네. 이글로 시큐리티라든지 뭐 처음 들어보시는 기업이시겠지만 네. 이제 그쪽 보안이라든지 IT 쪽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본 기업들입니다. 네. 이런 기업에서도 그 관련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합니다. 자, 조금 더 얘기를 해주세요. 이 보안 관련 회사들이 어떤 인력들을 찾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주면 준비하는 사람들이 좀 편하겠죠? 예, 그 기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을 자꾸 제가 빌려와야 될 텐데 네. 간편 결제를 하다 보면 예. 사실 사람은 간편하지만 그 뒤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다 보면 역시 보안 문제로 기결이 되는데 네. 네. 나는 간단하게 가서 이제 몇 개만 눌렀지만 돈도 이제 유지가 되면서 이제 이를테면 보안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이제 확보한 기업들이 어떤 사람들을 찾겠습니까? 보안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 네. 그리고 어떤 계속 끊임없이 해커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나의 돈을 이제 훔쳐가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이제 화이트 해커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 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법규 때문에 네. 생기는 문제 때문에 다 만들어 놓고도 사실은 이제 활용하지 못하는 못하고, 경우들이 네. 많아요. 예를 들면 그 삼성전자에서 예전에 어떤 옐로우페이나 이런 시스템을 비슷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활용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 정보를 알고 있던 어떤 기자분이 네. 그냥 가볍게 기사를 썼어요. 아, 근데 삼성의 그 정책이요. 본인들이 제품 출시되기 전에 그 내용이 발설이 되면 올스톱입니다. 아. 쓰지 않습니다. 어머, 너무 아깝네요. 기자님의 기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기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그렇죠. 알 권리를 위해서 네. 오픈하는 게 맞는 부분이시고요. 근데 오. 삼성전자의 정책이 좀 타이트한 거죠. 아.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예. 여기 기자님 계시는데. 맞아요. 그 기자님 네. 말씀드린 건 저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권 기자님은 아닌 걸로. 네. 모 기자님께서. 모 기자님으로. 네. 네, 그래서요. 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뭐 그거와 뭐 약간 연관선상으로 다 만들어놨는데 이를테면은 기존에 이거 법적으로 원래 안 되는 거야라든지 아니면은 풀릴 거라 예상이 됐는데 안 풀린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정보거든요. 네. 그런 정보에 민감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만약에 규제가 있다면 이거는 규제를 풀어줘야 된다. 네. 아니면은 이거는 불법이다. 이거는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애써 싸울 수 있는 법무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 대신 IT 신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라든지 혹은 이제 그쪽 법적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어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공학기술과 소위 말해서 인문학적 소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점차 이제 각광을 받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요새 인문학도들이 취업이 잘 안 된다 그러시는데 이런 점에 착안해서 본인이 인문학적 소양만 갖고 고집하지 마시고요. IT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정보들을 좀 이렇게 얻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면 분명히 이제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 자격증을 좀 많이 따두는 게 도움이 될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IT만 봤을 때는 네. 그 자격증은 사실 자격증을 따면서 그러니까 이론적인 지식을 이제 획득한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실제로 연구소장이나 기술력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자격증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그냥 얘가 이게 뭔지는 알고 있겠구나. 그 정도만 거기까지만. 예,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어. 대신 자격증을 딴다는 건 의미는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면 그 획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고 그리고 경력직이나 혹시 신입을 뽑을 때는 사실 그거를 기반으로 어떤 그 기술력을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가 네, 그거를 네. 평가하기 때문에 자격증 땄다고 이렇게 좀 자만하지 마시고요. 예. 네. 그 관련된 지식을 이제 더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자격증은 그냥 기본이네요. 네. 자격증은 기본으로 따셔야 하고 뭐 인문학적인 소양이라든지 융복합할 수 있는 능력까지 키워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오늘 핀테크 분야 취업이나 창업을 원하는 분들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영주 캐스터가 IT 산업 구직자를 찾는 기업들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네, IT 취업을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용인 기흥구에 위치한 넥스트 I&I에서 IT 컨설팅 분야 컨설턴트를 모집합니다. 연령이나 성별은 무관하고요. 이 대졸 이상의 분들 중 10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있으신 분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정규직의 형태네요. 이 근무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회사 드림코에서 IT 유지 보수를 담당할 신입과 경력자를 모두 모집합니다. 정규직과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모두 가능하고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하실 분이어야 한다네요.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고요. 연봉 1,800만 원의 임금 조건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에 위치한 맨파워 코리아에서 PC 유지 보수를 맡으실 IT 헬프데스크 담당자를 모집합니다.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중 관련 경력이 1년에서 2년 정도 있으신 분들이 지원 가능한데요. 장기 근무가 가능한 맨파워 코리아 소속 도급 계약직의 형태라고 합니다. 연봉 2,400만 원 내의 임금 조건, 4대 보험의 혜택 등이 주어집니다. 경남 남해군에 위치한 힐튼 남해 이 골프 스파 리조트에서 IT 전산 관리를 맡을 정규직 사원을 모집합니다. 2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이시면서 IT 관련 학과 전공자라면 우대 받으실 수 있고요. 관련 업계 종사 경험이 있으신 분도 우대해드린다고 합니다.
근무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2015년 1월 16일 금요일까지 내일 모레네요.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아래 보이시는 이메일로 보내시면 서류 전형이 접수됩니다. 디자인큐브 IT 솔루션에서 남녀 영업사원을 모집합니다. IT 솔루션 영업과 더불어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제작 영업하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고요. 30, 40대의 남녀 또는 주부님들이 운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전 지역에서 주 5일 근무하실 수 있고요. 입사 희망하시는 분들 전화 후에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서류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 캐스터 조영주의 IT 취업 관련 알짜 정보였습니다. 네, 알짜 정보 고맙습니다. 자, 기자님이 나와 계시니까요. 자, IT 분야의 기자가 되고 싶다. 어떤 걸 좀 준비해야 될까요? 예. 최근에 저희 신입 기자들 채용할 때 예.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네. 가장 기본적인 건 일단 글을 잘 써야죠. 네. 뭐 최근에 어떤 뭐 저희가 뭐 육하 원칙에 그래서 언제 어디서 뭐 이걸 지키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한테 제대로 전달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고요. 기자로서의 소양이 일단 제일 중요하군요.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얼마만큼 관심이 있느냐입니다. 사실 IT라는 것은 저도 이제 한 7년 차 이제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7년 전에 제가 갖고 있던 지식이 지금까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다 그 지식을 바탕으로 또 다른 걸 공부해야 되고 그렇죠. 또 공부해야 되고 또 공부해야 하거든요. 계속해서. 이건 누가 시켜서 하면 재미도 없고 맞아요. 답답하고 이게 뭔가 싶습니다. 본인이 즐겨야 될 것 같아요. 네, 본인 스스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스마트폰이 나왔다 그러면 대체 이 스마트폰이 왜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건가? 호기심.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력서에도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이 이력서를 받아서 보면 다 천편일률로 똑같아요. 그냥 어디서 복사를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양식도 똑같고 뭐가 똑같습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만약에 뭐 어렸을 때 운동회에서 저는 1등을 여러 번 했습니다라는 거 그걸 부각을 시켜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좀 빼든 방식을 네. 하듯이 아, 네. 본인의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기술이 하나 나왔다 그래서 그 기술만 가지고 계속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거 중요하긴 합니다만 과연 이 기술이 어떤 인사이트를 갖고 올 거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거다라는 거를 얘기해 줄 줄 알고 그걸 본인의 목소리로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자기 주장이 조금 많이 필요하다라는 게 좀 예. 딱이네요, 기자님한테는. 그러게요. 천재이신 것 같아요. 자, 역시 IT 취업은요, 정말 취업 전략도 중요하지만 꾸준한 자기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직업, 이 취업, 핀테크 분야의 취업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일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IT 업계의 핫 이슈 준비할 테니까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나와주신 IT 동아의 권명관 기자, 엔터웨이 김기경 이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력적인 IT 취업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